계속 이어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청소년 교류는 우리가 이제 2003년 7월에 한중 양국의 정상 간의 이 청소년 교류 합의에 따라서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양국 간의 우위 증진이라든지 이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서 2004년부터 이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2017년부터는 양국의 청소년 대표단 500명씩 상호 파견을 해서 이제 교류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6세에서 24세 청소년으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이제 참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한중 그런 어떤 그 청소년 교류 지원 사업 프로그램을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대학들이 이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있는 대학들을 한번 보면은 지역별로 이렇게 보면 이제 경성대학교 같은 데 부산이잖아요. 부산 경남 문화중심 한중 청소년 교류에서 뭐 부산 지역이라는 이 거제 뭐 통영문화 탐방이라든지 부산 특화산업 국제영화제 뭐 마블 영화 체험관 등 체험을 하고, 한중 청소년 우호 교류로서 한중 청소년 한마음 캠프가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이제 명지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소년이나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이제 뭐 나랑 너, 뭐 너랑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년 지도학과 주관으로 해서 한중 청소년 팀, 즉 셀 단위로 구성이 되고 있고, 역량 개발이라든지 체험 탐방, 그다음에 야영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뮤지컬, 노래 이런 어떤 그런 창작 형식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저쪽 전라도 쪽에서는 이제 전북대학교죠. 거기에는 다담 한국의 멋을 담다 이렇게 해서 뭐 전통 한옥이라든지 음악, 태권도, 예절, 한국 문화 체험을 이런 것들이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다음에 한중 청소년 버디 매칭이라든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다음에 중국 자녀 대학 초청해서 교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외국의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한국의 역사 문화, 뭐 경제 이해를 통해서 한중 청소년 우호 중재를 한다, 이런 어떤 주제가 있고, 이제 거기에는 뭐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라든지 이런 특강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탐방을 하고 있죠. 서울, 전주, 경주, 경남. 그다음에 이제 뭐 한국 창업 특강이라든지 소창업, 그다음에 성공업체 방문을 하고 있고, 한중 교류 확대를 통해서 한국의 이제 세계유산 홍보라든지 관광 확대 방안 이런 토의를 통해서 이제 이뤄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이제 뭐 우리 대학들만 이제 이뤄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실적으로 한중 우호 청소년 교류를 통해서 이뤄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청소년 해외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 해외 프로그램. 청소년 해외 프로그램은 2005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 해외 체험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국제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회의 및 행사 파견과, 그다음에 해외 그 자원봉사 프로그램,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돼서 실시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라든지 세계 시민 의식을 갖는데 이제 갖도록 하는데 지원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해외 체험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 국제 회의라든지 행사 참가단과 꿈과 사랑 속으로 뭐 청소년 해외 지원 그 자원봉사단, 뭐 이런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 총 해외 체험 프로그램은 국제회의 행사 참가단과 그다음에 해외 자원봉사단이 있다. 첫 번째는 이 청소년을 세계 지역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국제회의라든지 행사 등에 청소년을 파견하는 거죠. 그래서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파견 등 제 4개 회의에 이제 이렇게 파견이 됐고, 또 이제 해외 자원봉사들은 꿈과 사람 속으로를 해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해외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자아 실현과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국 7개 팀 140명이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 청소년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여기서는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의 개발 발전
개발 발전 방향과 관리 방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 청소년 교류,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있겠지만, 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 발전 방향과 관리 방향을 우리가 보면, 자,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의 개발 발전 그 방향을 우리가 보면, 자, 일반적으로 이 청소년 교류는, 자, 청소년들이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활동이라고 이제 청소년 교육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또한 청소년 그 진흥법에서의 어떤 그런 청소년 교류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청소년 교류 활동을 청소년이 지역 간, 그다음에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이 공동체 의식 등을 함양하기 위한 어떤 체험 활동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 함양을 하기 위한 체험 활동이다라고 우리가 명시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런 공동체 의식을 체험하기 위한 활동이라 해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은 상호 평등과 그다음에 호혜의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양국 청소년들의 교류와 친교를 통해 양국 간의 우호 중진의 목적과 보다 나은 어떻게 돼요? 미래 세계 건설을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외국의 문화라든지 물적 어떤 인적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균형감과 넓은 시야를 가진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것저것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계화 시대에 이 청소년의 국제 교류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 하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시간적으로 공간적 개념인 어떤 좁은 의미의 관점에서부터 이제는 글로벌 리더십 함량이라는 어떤 국가 정책의 광의의 관점까지 이제 그 개념을 다양하게 이제 정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 간의 청소년 교류라든지 청소년 해외 체험 프로그램 그다음에 국제회의 참석 이런 것과 관련된 이런 활동을 우리가 이제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청소년 국제 교류 사업의 내실을 위해서 청소년 교류 센터의 어떤 그 기능과 역할 이런 것들을 어떤 그런 단순한 청소년 국제 교류 사업에 국한하지 말고 다양한 부처와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이 국제 교류 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이 허브 기능, 이 허브 기능과 어떤 네트워크의 역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통해서 여기에서는 청소년의 국제 프로그램이 일회성이 아닌 그리고 상시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그 다음에 단순한 체험보다는 어떻게 돼요? 공통의 의제 발굴을 통해서 내실 있는 이런 운영과 그 다음에 어떤 청소년의 국제 교류에서 국제 교류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국가 간의 교류 이상으로 다자 간의 교류 필요 그 다음에 국제기구 기구들 중에서 어떤 진행 중인 다양한 논의에 전반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청소년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자 2019년 정부는 이제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이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서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을 위해서 프로그램의 개발이라든지 발전 방향을 개선하게 이제 이르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우리가 첫 번째는 자 청소년들의 국가 간 교류 이 국가 간 교류를 통해서 상대 국가의 관계를 증진하고 그리고 청소년의 글로벌 리더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 청소년 국제 교류 시 여기에서는 국내 사전 절차 준비라든지 모든 과정에서 자기 주도성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그 체계로 인해서 청소년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운영을 이제 우리가 그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게 하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인 정보 전달 방식이 아닌 그 양방향 소통 전환 방식을 통해서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이 활동을 기획하고 성과 공유를 통해서 개인의 글로벌 역량 향상 어떤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기존의 이런 청소년 정책과 어떤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가족부라든지 산하기관, 그 다음에 청소년 관련 사업 등 우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를 여기에서 확대할 수 있는 선발 방식,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고, 여기에서 이제 이것들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국가 간의 교류 청소년 대표 파견을 통해서 이제는 대학생과 이 고등학생을 이원화하고, 그다음에 연령별 맞춤형 활동 프로그램의 개편으로 인해서 교류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교류 활동이 가능하도록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청소년들의 이런 어떤 성평등 관점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는 성인지 감수성 프로그램을 이제 도입을 통해서 참여형 수요자 맞춤, 이러한 어떤 성평등 교육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지닌 어떤 글로벌 리더를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의 초청 대표단을 대상으로 한국의 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연계해서 어떤 토론이라든지 체험 활동을 접목해서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연계해서 한국의 어떤 그런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어떤 정보 제공에 대한 이 프로그램을 계획을 우리가 진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가 우리가 더 포함을 시킨다 그러면 여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청소년 이제 해외 자원봉사단 운영 시에 만약에 다문화 가족 청소년의 어떤 그런 참여 확대를 통해서 이중 언어 능력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해당 국가와의 어떤 네트워킹 기반을 강화하는 이러한 어떤 노력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고요, 있어야 되고요. 하나는 이제 21세기 청소년을 위한 이제 교류 프로그램의 질적 관리 방안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21세기의 거시적 변화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글로벌 정보화 시대, 그리고 국경 없는 지구촌 문화 시대, 그리고 또 하나 면에서는 첨단 과학 기술의 어떤 대중화 시대, 그 다음에 치열한 경제 전쟁 시대, 환경 오염과의 어떤 전쟁을 진단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은 정보의 어떤 범람과 환경 오염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는 이러한 사회 환경은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가업을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이런 어떤 청소년 국제 교류만이 아닌,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은 시대의 요구와 발맞춰서 근본을 상기하는 방향으로 이제는 움직여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되냐라고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냐면, 이제 그러기 전에 이러한 시대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근본적으로 청소년의 어떤 그런 근본적인 이런 어떤 정책과 프로그램은 시대에 발맞춰서 이제 이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국제 교류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 협의의 관점, 즉 시공간적인 개념에서 글로벌 리더십 향양이라는 어떤 국가 정책의 광의 관점까지 이제는 다양하게 어떤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성과 달성만이 아닌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발달 단계가 어떤 상이하고 그다음에 상대 국가의 어떤 그런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해서 적합한 형식과 내용을 그때그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순발력 있는 이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떡합니까? 일정한 원리나 어떤 그런 기준의 적용이 힘든 사항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정에서 청소년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의 진행에 내실을 기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에게 글로벌 리더십과 세계 시민의식 함량을 위해서 국가 정책 및 다양한 청소년 어떤 국제교류 프로그램 보고서와 그다음에 청소년 교류 활동 사후 보고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소년 어떤 그런 교류 프로그램의 질적 방안 이런 지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어떤 몇 가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청소년 이 교류 전문가의 부족으로 인해서 부족을 충원하고 그다음에 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이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교류 전문가를 이용하려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연수하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보면 그 나라의 언어가 이제 먼저 숙달되어야 되겠죠. 그 나라의 이제 언어가 좀 숙달되어 있는 인원들을 통해서 여기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 제공을 확대하는 것이 상당히 무엇보다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되고 그리고 국제 교류라든지 남북 청소년 교류 그다음에 뭐 개발도상국 청소년 교류 이런 다양한 교류 활동에 대한 요청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면 청소년 국제 교류 활동 전문가를 조직적으로 어떻게 돼요? 양성에 우리가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국제 교류 사업별 지도 인력의 어떤 1인당 지도할 청소년의 비중이 어떻게 돼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제 청소년 국제 교류 사업별 지도 인력이 1인당 예를 들어서 청소년의 34.6명 6명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루어져 왔다고 하면 이것을 대폭 좀 편차를 좀 이렇게 좀 낮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교류 지도자의 어떤 외국어 능력과 그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어떤 글로벌 마인드 그리고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국제교류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청소년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더불어서 어떻게 돼요? 외국어 소통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다시 한번 청소년 교류 지도자에게는 어떤 것이 전문 지식과 이게 어떤 전문적인 어떤 지식 이 지식 이것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해서 외국어 소통 이것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외국어 소통 그다음에 글로벌 마인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자 청소년 교류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극적인 홍보와 전파 활동의 어떤 그런 여기에 어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는 청소년 국제교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보면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적절한 이제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청소년 어떤 국제교류 활동 프로그램의 어떤 개발이란 적극적인 홍보 전파 이런 것들에 의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홍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적극적인 홍보.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이 홍보를 통해서 적절하게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홍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대부분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대부분의 프로그램 유형들이 중학생부터 참여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 태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배제되어 왔던 이 초등학생을 위한 이 프로그램 개발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이제 모든 프로그램들은 아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학교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제 특히 이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어떤 글로벌 어떤 그런 마인드 구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실적으로 보면 이제 언어가 아직까지도 이제 미숙한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초등학생에도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외국어 어떤 그런 외국의 어떤 글로벌 마인드를 형성해 나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 대학 쪽에서도 보면 요즘엔 뭐 대학에만 들어오면은 자기가 이제 특별하게 뭐 공부를 그렇게 뭐 특별하게 아주 뭐 열심히 잘하지 않아도 이제 가는 많은 대학들이 교류를 자매 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교주를 맺어서 교환학생이라든지 뭐 다양한 어떤 그런 인적 교류 확대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외국에서 짧게는 뭐 1개월서부터 시작해서 6개월, 뭐 1년, 뭐 2년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을 이제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외국어와 관련돼서 이제 외국어를 하기 위해서 뭐 이제 최소한 뭐 일단은 뭐 1개월에서 뭐 일단 3개월 정도까지 나가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이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자기의 그 국제 교류와 관련돼서 이제 특히 이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실습이 필요한 그런 학과들이 있잖아요. 실습을 그러면 해외에 이제 어떤 그런 그 실습도 나갈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학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글로벌 마인드뿐만 아니라 국제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교류를 하고 또 다녀와서 여러 가지 어떤 보고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 이제 그다음에 중학교, 초등학교 이제 그 초등학교로 이렇게 내려가면서부터는 이제 이런 활동들이 조금씩 이제 약간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축소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되돌아가야 되겠지만 이런 모든 상황들이 이제 훨씬 더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전파되는 이러한 활동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자, 청소년들의 이 경험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평가하는 이런 어떤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실적으로 보면 많은 청소년들이 기존에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 말고는 직접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자기 자신을 또 평가해서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은 다양하게 이루어져 가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또 한계가 있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아까도 이제 대학에서 있었다 했잖아요. 그런 것들의 이제 공모를 통해서 이런 어떤 그런 그 개인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이제 그룹으로 모아서 이런 어떤 외국에 대한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것을 보고해서 접촉적으로 활용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가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실적으로는 그 프로그램들을 본인들이 직접 기획하고 평가까지 이러한 단계들이 실적으로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쪽으로서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되고 그래서 자 현재 국가에서 주관하고 있는 이 교류 활동들의 유형은 어떻게 돼요? 테마가 있는 이 파견 활동이잖아요. 파견 활동. 그래서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는 이 프로그램 진행들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참여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 소수에 불과하고 참여 또한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적으로 많은 학교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이 모든 학생들이 다 100% 참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양하게 많이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러한 그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는 그 청소년들이 참여 안 되는 일부 어떤 면에서 보면 소수에 불과하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측면이죠. 그렇다고 보면 자 결국에는 자 청소년 국제 활동의 목적은 뭐냐? 이 청소년들의 이 개인 성장과 그다음에 세계 시민의식 그리고 글로벌 리더십 함양 이런 거 있다는 거죠. 다시 청소년 국제 활동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어떤 개인의 성장, 그다음에 어떤 세계의 시민의식 함량, 그리고 글로벌 리더십을 갖추는 데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어떤 흥미와 그다음에 사회 환경적으로 변화를 필요로 하는 이 테마를 찾아서 선정부터 그리고 프로그램의 기획이라든지 평가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이 활동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활동 자체를 누가 청소년들이 이제는 이 청소년들이 기획하고 운영하고 그다음에 평가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가는 그러한 체제가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 더욱더 국제교류의 활동의 폭을 넓히고 그다음에 청소년 개인들의 어떤 성장과 그런 어떤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마지막으로 이제 청소년 국제교류 여기에서는 프로그램의 어떤 사례를 살펴봤다. 그래서 그런 사례로서 이제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제 있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실적으로 운영해 가면서 그런 어려운 점들을 해결하고 나가는 그런 어떤 지도자들이 이제 필요도 하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제 사례에 대해서까지도 이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사례는 그냥 한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대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도자로서 그런 역할들을 해나갈 때 이제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익히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기말고사까지 잘 정리해서 이제 유중의미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모든 강의는 여러분들 아마 강의는 18일까지 들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아마 이제 그 성적 제출은 16일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19일 날 다 마무리해서 이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무더위가 이제 또 지속될 텐데 여러분들 어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2학기 때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